네, 이어서 시장 얘기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의 첫 월요일 오늘 맞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지표 발표 있었죠. 근데 네. 고용 지표가 뭐 상당히 골디락스 지표다 이렇게 평가해서 오르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정도 갖고 빼드는 안 바뀐다 해가지고 또 빠졌습니다. 고용 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뭐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수준에서 나왔는데 일단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네. 거, 차분해졌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나왔다는 거, 소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25세에서 54세 이게 조금 뭐 일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는 연령계층의 노동 참여율이 82%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코로나 보조금 때문에 네.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월 한 3,400만 원을 그냥 뭐 그냥 정부에서 주니까 예. 코로나도 이제 뭐 피하고 집에 이제 뭐 잘 쓰고 있었죠. 근데 왜 노동 참가율이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 그렇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야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고 연준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고용 참여율, 임금 상승률, 거기다가 실업률도 3.5%에서 3.7%로 예. 올라가니까 팬데믹 때 한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는데 그거를 지금 다 이제 복구하고 거의 한 30만 개가 더 일자리가 이제 창출된 네. 코로나19 이전보다 어쨌든 고용 시장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겠다. 연준도 좋아하고 시장도 좋아하는. 그래서 월가에서는 좀 골디락스, 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고용 지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임금하고 고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요 공급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많이 될수록 노동시장이 공급이 될수록 임금은 낮아지니까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이 파월 의장이나 이 FOMC 연준의 의지가 뭐 매파에서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진 않죠? 일단 9월 21일 날 뭐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고용 지표만으로 네.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태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네. 파월 의장이 이제 또 연설을 합니다. 연설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연준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것은 소위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는 근원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료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8월 수치, 8월 달 물가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9월 13일 날 13일 날 나오는데 네. 9월 13일 날 나오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특히 근원 물가가 아마도 올라갈 것이다. 전월 대비. 그렇게 지금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뭐 애틀란타 은행에서 연준에서 GDP 나우를 이렇게 발표하듯이 클리브랜드는 이제 좀 GDP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쉽게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안 떨어지냐? 주거비. 근원 물가의 거의 한 40% 넘게 주거비가 차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잘 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스트롱하다.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서비스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네. 보복 소비,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아직까지는 서비스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줍니다. 그래서 뭐 가을쯤에는 뭐 가을이 넘어가면서 겨울쯤에는 또 이제 좀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8월 물가에서는 크게 안 떨어질 거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7, 8월 썸머랠리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이 여름이 그러니까 더위가 머물다 간다는 처서 지나자마자 아주 거짓말처럼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단기 고점 이후에 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시장은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멀찌감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주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조금 꺾어놨거든요. 예, 이런 물가 부분들은- 물가 네. 목표 다 도달할 때까지 금리 계속 네, 올리겠다. 그래서 멀리 있다. 좀 김칫국 마시지 말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이제 파월 의장 발언 다음에 한 5% 정도 주가가 조정을 보였죠. 예. 그 의미는 이제 내년도에 동결 기간이 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루어진 거고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 중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얼마까지 올리냐, 지금부터 얼마까지 올리냐, 언제가 금리 인상 종착지냐, 시기 이 부분은 지금 긴장을 한 상태로 지금 패드를 워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입장에서는 참 대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모든 통화 대비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은 뭐 긴축이라든지 달러화라는 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힘든데 이 미국의 이 정책 행보에 대한 맹점은 없습니까? 정책 행보가 맹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한 1년 정도 넘게 지금 긴축에 지각을 했거든요. 연준이. 네. 8.5%에서 지난 3월 달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미국 소비자 물가는 3%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2022년 3월이 아니라 작년 3월, 21년 3월에 금리를 인상했으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볼멘소리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지각 긴축의 영향,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좀 수요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조금 경기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는 데 효율적이지만 다른 국가, 특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뭐 우리나라와 같은 많은 나라들은, 공업 수출국들은 공급 인플레이션에 가장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어쨌든 통화 정책의 어쨌든 영향력 입장에서 조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연준으로 이제 좀 범위를 좁혀서 생각한다면 이 지각 긴축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했듯이 일단 금리를 많이 올리고 거기서 오랜 기간 금리를 계속 고점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시장이 냉각될 수 있도록, 경제가 냉각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에 주름을 주면서, 충격을 주면서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는, 물가도 잡고 경기도 연착륙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좀 모순의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죠. 네. 정책이란 게 방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란 것이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연준 행보를 보면은 증시 쇼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과매도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약간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하락 여지가 더 남았는지 과거 뭐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을 했을 때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비근한 예로 2018년 뭐 연말부터 시작한 양적 긴축은 사실은 고점 대비 한 15% 연준의 어쨌든 통화량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뭐 한 250bp 정도 올렸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연준의 자산 자체가 네. 유동성 보유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9조 달러 가까이 되고요. 당시에는 뭐 그냥 한 3조 달러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막대한 유동성을 줄이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경우 그런 케이스보다는 그때는 한 15% 줄이면서 물가를 잡았는데 네. 이번에는 연준이 한 30% 줄일 거다 사람들이 예상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0% 줄이면 9조 달러에서 한 6조 달러까지 줄여야 네. 되는데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줄인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0억이요? 네. 6천억도 아니고 600억.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975억 달러씩 거의 2배 규모로 네. 이제 진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의 한계, 네. 또 1년 미만의 채권은 적극적으로 판다고 하지만 지난 3개월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양적 긴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아마도 이번에는 9조 달러에서 한 15%, 한 1.5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 줄이는데 그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동성 장세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네. 크게 유동성을 줄이는데 연준도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뭐 조금 안 좋은 금융시장 환경이 지나가면 다시 유동성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벌써 오락모락 지금 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를 바탕으로 볼 때는 달러와 그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연말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 슈퍼 킹 달러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유로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지금 0.995 유로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로존이 지금 러시아의 어쨌든 에너지 뭐 테러에 가깝죠. 에너지 어쨌든 공격에 준비는 상당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비자 물가의 상승 부분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렇다고 보면 유로화가 여기서 한 4 내지 5% 정도 추가 절하, 평가 절하된다면 달러당 0.95 유로 예.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엔화는 한 144엔 정도, 원달러는 1,430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대입하면 한 4, 5%의 추가적인 달러 강세와 유로의 약세가 우리나라와 또 여러 나라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한 그 정도, 최소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환율도 뭐 좀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 통화가 무한정 절하될 것 같지만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3, 4개월 금년 말까지가 환율 시장에서의 최대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1년도 존 커널리가 당시 미 재무장관이 달러는 우리 돈이고 문제는 당신들의 것이다 했던 네. 말이 떠오릅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한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은도 상당히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겠지만 아무튼 뭐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를 4.0 정도까지 높여놓는다면 우리나라는 나머지 올해 두 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 0.25%포인트를 올려도 3.0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의 한미 금리 차, 기준금리 차이가 좀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뭐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의 어쨌든 상방 압력이 추가 평가절하 압력이 제 생각에는 조금 제한돼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질문 주셨던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내수와 수출의 복합 불황.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도 안 좋은. 수출마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세계 교역이 또 좀 더 쭈그러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 유로존 성장률을
전부 다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률을 조금 더 낮게 전망하고 있기 예.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수출이 더 안 좋고 무역 수지도 계속 쭈그러드는 적자 내지는 적자에 가까운 그런 무역 수지 축소 현상이 나타날 네. 것으로 예상되기 네. 때문에 조금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날씨만큼이나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대외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